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할 거는 사실은 이런 자리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행복도시, 세종시, 광역권의 현재 이슈는 뭐고, 우리가 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굉장히 지혜들을 해안들을 말씀하실 거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청장님이 지금 건설청 책임지고 계시니까, 물론 전에 청장님이 계십니다만, 먼저 좀 지금 현재 그 청장님 한 2년 계셨죠? 1년 5개월이요. 그래도 그 전부터 계속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진행한 거에 좀 아쉬운 점, 그리고 또 전임 청장들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조금 좀 깨는 걸 자리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임했던 게 작년 7월인데요. 그때 오자마자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이뤄놓은 바탕 위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해서 도시를 완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쉬운 점을 얘기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행복도시가 도시 계획이 굉장히 당시에 원형도시로서 혁신적인 그런 도시 계획이었고, 그에 따라서 또 BRT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 기능 인프라를 확충을 해온 이러한 과정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원형 도시의 모델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앞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델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 조성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의 기능이 한 곳에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직주 근접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말 이게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 도시가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수도권의 기능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목표가 아직 달성되기 또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간 상생 발전 문제 얘기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다양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수도권 내 기능이 조금 더 여기 와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계획했던 거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민들께서도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서는 주로 교통 문제, 또 주차 부족이라든지 또 버스 노선 문제,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이동 문제, 그러니까 좀 불편한 문제라든지, 또 도시 지역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좀 도시에서 집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체육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이제 나머지 5, 6 생활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참고를 하고, 또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도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저희가 세종시 LH와 좀 많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다음 발표가 전데 저는 뭘 정책 목표를 다 생겼냐 그 기준에서 보는데, 그런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셨던 것 같고, 과제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언론인 시각에서 최정기 사장님,
최 사장님은 언론에 계셨는데 계속 중돌부에 계신 것 같아요. 일기 뭐 기자님 전해오는데 계속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마 신행동 수습 할 텐데 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세종시에 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제 중도일보는 다른 언론과 틀리게 어떻게 보면 숙명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계기도 저희들이 평시하듯이 갖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도일보의 가운데 제호를 보시면 중도 이렇게 쓰거든요. 가운데 중자에 도읍도자를 씁니다. 국토 중심의 수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어떤 제호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제정이 1953년도에 창간 무렵에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 중도일보는 사실 중부권의 수도를 만들자 하는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 노력을 좀 해왔어요. 근데 어쨌든 세종시가 오면서 또 세종시가 신행도가 되면서 저희들 제후실현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행정 수도가 이제 미완성의 도시죠. 왜냐면 신행수 기능이 그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행정 복합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반인 쪽 수도가 된 그런 바람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세종시가 갖고 있는 상징과 중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은 어떻게 보면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중도일보는 세종시의 뭐라고 할까요? 세종시를 위한 매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도일보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 봐도 너무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 이런 것이 지금 이제 폐단으로 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폐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여하이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지금 행정수도만 가지고서는 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점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적으로는 수도로 100년 그래도 수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근데 사실 저희들 언론만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 지역사회,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옛날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를 지켜낼 때 그런 응징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쯤에서는 다시 한번 행정수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호실현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또 가야 할 방향이라면 언제든 앞서서 저희들 언론의 역할 또 중도일보사 역할을 다하도록 이런 노력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연구 청장님 와 계시면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연구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역시 시장님과 언론에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세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대전 세종연구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대전연구원인데 요새는 세종을 입법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 예. 저는 사실은 이 다른 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제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나 도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황희연 교수님 기조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대도시권의 관점, 저희도 황희영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광역도시권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도시권의 관점에서 대전과 세종이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제를 현재 수행 중입니다. 기획 과제로 해서
올 연말까지 이제 대체로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 이미 하셨듯이 충청권의 인구 한 500만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장 축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개별 도시가 지금처럼 각계약진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성장 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까 이미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갈등 해결을 하고 충청권의 동질성 회복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 느낌입니다. 과거에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이것이 좌절이 되어서 지금 이제 행복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전, 충남, 충북이 진짜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협력을 잘 했습니다. 그 협력의 결과로서 행복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어야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일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 때 어느 도시도 종주성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 5개 아까 그 얘기하셨습니다. 천안, 세종, 대전, 공주, 청주 이 5개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구로 보면은 대전이 제일 많고 또 이 새로 행정복합도시로 뜨는 세종시. 다른데 청주나 이제 공주는 위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두 도시가 특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충청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광역 행정권을 만들 때 그냥 충청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충청권이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명칭과 연관해가지고 또 다시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인 갈등 상태를 또 빚어내게 됩니다. 과거에 그 하나의 그 힘으로 뭉쳤던 그 시기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행정기구,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기존 지자체와 새로이 만들어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은 좀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뭐 교통, 환경, 안전 이런 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텐데 그 이외에 산업, 경제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다른 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인구 물신주의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 지역이 쇠퇴하고 이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제도 성장하고 인구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할 시기에 성장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각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이 어떠한가.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성장주의, 성장시대, 고도성장시대의 그 의식에 젖어서 인구의 규모가 도시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생각에서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세 꼭지를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은 기회 없습니다. 저기 황현쌤은 원래 행복도시 초창기부터 자문을 해 오셨고요. 뭐 총괄 그 계획관입니까? 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아까 키노트 스피치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간략히 뭐 소회나 아쉬운 점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간략하게 제 생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처음 우리 그 행정 수도 구성부터 시작을 하면 2003년도에 시작이 돼서 금년이 2018년도니까 15년이 된 것 같네요. 그럼 이 행정시 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의 당초 정책 목표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다면 지금쯤은 당초의 그런 정책 목표를 얼만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지 한번 첫 번째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도시개발사를 이렇게 볼 때 20세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워싱턴 DC가 가장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을 것 같고 20세기에는 브라질리아가 가장 규모도 크고 관심을 모았던 것 같고 21세기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세종시 건설인 것 같습니다. 외국 교수들 만나도 엄청나게 관심 많고 규모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21세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이러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시하고 20세기 다른 도시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뭐 뒤돌아보는 또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구상할 때는 21세기 이념, 소통, 뭐 민주화, 평등, 생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당시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처음 도시를 구성할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21세기 이념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부가 두 차례 이렇게 바뀌면서 뭐 부분적으로 뭐 공유에 따른 상당 부분 또 그렇게 변질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정말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기조 발제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세종시 자체 건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면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곧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일이고 또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지문 원장님께서 이 광역도시권 명칭을 세종광역도시권보다는 충청권 광역도시권이 좋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그거 여러 차례 뭐 이게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세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종시 쪽에 행정 복합도시 쪽에 책정된 행특 해결을 쓰려면은 영어가 충청권 이렇게 가서는 그 명분이 훨씬 약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두 번째는 충청권 광역도시권 그러면 나머지 시군 저기 뭐 제천이니 뭐니 뭐 이런 나머지 시군들도 다 또 우리도 넣어달라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떨어질 것 같아서 많은 곳이 그때 영어를 일단 세종이라는 영어를 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 이춘희 시장님은 신행정수도위원회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시장님 15년 됐습니까? 그때 하시고 또 행정복합도시위원회 계셨다가 청장하셨다가 이제 시장님으로 계십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5년이 넘은 거죠. 16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뭐랄까요, 세종시 건설이라는 화두를 놓고 보면은 가장 큰 성과, 지금 현 시점에서 비춰볼 때 가장 큰 성과는 뭔가 생각해 보면은 세종시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 처음에 어쨌든 하느냐 마느냐 논란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세종시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인구도 뭐 오늘 현재로 한 31만 7,300명 정도, 연말이만 32만 정도가 됐으니까 한 중견급 도시가 만들어져서 뭐 존재 자체는 이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첫째는 처음에 우리가 그리려던 그림이 행정 수도였는데 지금 반토막 나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미래도시 꿈을 실현하자, 21세기에 건설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또 21세기 건설되는 첫 번째 도시라는 21세기의 장남,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라는 뭐 그런 위상에 걸맞게 건설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 또 대체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뭐 주민생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진단에 비추어 보고 앞으로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시점에 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다면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첫째는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에 비추어서 그대로 되고 있는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고 있다면은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현 시점에 봤을 때 좀 옳게 세워놨던 것인가, 계획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 맞는, 수요자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을 그런 도시를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어쨌든 이 도시에서 살게 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모두가 함께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그런 목표를 좀 다시 한번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계획 단계에 있을 때 2003년도부터 대체로 한 2007년도까지가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스마트 도시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던 때입니다. 제4차 산업, 4차 산업이라는 얘기조차도 나오기 전이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좀 손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미처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직주 근접 도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 스마트 도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인지 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초 계획대로만 건설됐더라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초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만회해서 제대로 건설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보고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 이원재 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도시건설과 관련된 기본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목표를 재설정하는 문제라든지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문제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황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대로 우리 충청권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특별행정 체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실은 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권 주민들, 충청권 내의 여러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절차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나오면 그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말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늘 하고 또 그런 책임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많이 된다. 이 어려운 점들을 좀 인식을 같이 해 주어야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데 마치 쉬운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답 자체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꼭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2005년에 이춘희 지금 시장님하고 같이 파견 가서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아니죠. 청사에서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 노무현의 도시라 불렀거든요. 근데 어떻게 쭉 해서 한 15년 계시니까 이춘희의 도시가 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꼭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정님하고 아까 중돌 사장님께서 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씩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세종시의 이제 기능과 역할 차원에서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면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미시적인 시각에서 미래 도시가 어땠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좀 미래를 담보하는, 또 세종시가 그런 도시니까 창업 도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왕왕 해봅니다. 결국 미래는 새로운 창업, 새로운 벤처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사실 세종시가 새롭게 태어난 젊음의 도시고 대한민국도 미래를 담보하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이제 그룹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벤처나 또는 창업을 통해서 거기를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바꾸려면 아까 황현 교수님도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 스타트업, 벤처 창업을 통해서 창업 도시로 만들고, 그 창업 도시가 결국은 국가 창업을 좀 마중물 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되면 결국 세종시가 국가를 책임지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특히 또 우리 주변에는 대덕연구단지라는 좋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 창업이 돼 있는 연구 이런 과제가 결과물로 나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산학연과 좀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를 좀 이 세종시가 좀 담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리가 12월 7일 날 기본계획이나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교토부로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건설만이 아니고 관리에도 이제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실은 이미 건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륙생활권 남은 거고, 광역적인 협력권, 그다음에 세종시, 사실 세종시 역할, 행복청 역할이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좀 중점을 두고 계신 분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춘희 시장님께서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이제 맡고 있는 행복청장으로서 저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축사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우리 기능, 이것들을 좀 기능과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들이 사실은 여기에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우리 단지 부처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게 행정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관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관된 기능도 유치를 하고, 또 국립행정대학원이라든지 또 국제기구 유치, 그리고 여러 가지 중앙행정기관 관련된 유관된 기능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입지도 제공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어주는 이러한 노력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명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50만의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다양한 기능들이 좀 복합화되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도시가 단지 뭐 우리 수도권 신도시처럼 베드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기능이 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행정 기능과 함께 다양한 자족 기능들을 확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동력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대학이나 기업 유치 활동, 특히 이제 세종 테크밸리와 또 공동 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저희가 그 자족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생 발전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개발 초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개발이 점점 진행되고 인구가 여기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관심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복청과 또 행복청 주변에 있는 시도지사가 긴밀히 협력해서 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 우리 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광역교통권, 광역교통을 사실 확충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도시 지금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 행복도시가 완성된 이후에 도시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저희가 워싱턴이라든지 또 캔버라라든지 행정도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미리미리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행정도시가 2030년부터 2030년이 아니고 한 100년대의 그런 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행복청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서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걸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저희가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도시라는 것이 인프라를 깔고 뭐 건물을 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또 주거의 경우에도 주택이라든지 뭐 상가를 건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주거하면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망라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있고 또 환경, 문화, 뭐 여러 가지 우리 도시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을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고 계획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이제 국가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도로도 놓고 공공건축물도 짓는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한다든지 뭐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하고 뭐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재정과 또 민자 유치라든지 뭐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 등 다양한 그러한 개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도입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각 부분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은 중앙부처와도 관련이 있고, 또 저희가 세종시 그리고 LH
이 등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총괄계획과도 운영하고 총괄건축과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좀 해서 의견 수렴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그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고 한꺼번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뭐 오늘 이 세미나에 발제해 주신 연구기관들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도시 문제를 우리 행복도시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워 토론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뭐 오피셜하게 세미나 이런 거보다도 청담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시민 토론 같은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각자 뭐 하게 그러는데 아무튼 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정책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30분까지 끝내주겠다고 그 사회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